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구 김한정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조윤선 증인 같이 사진 하나 보죠. 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이요, 때때로는 책 한 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다정한, 아마 다른 사람들 무척 부러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지금 4년 동안에 장관을 2번 하고 정무수석도 하고 또 새누리당 그 요직의 지역에 대통령 후광으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할 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선 때부터 수행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자도 있고 또 모욕도 받잖아요. 그런 모욕적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주로? 제가 대선 때 대통령을 모시고 다닌 그런 계기는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행사거나 현장의 그 유세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유세장에서 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굉장히 열성적을 모시고 다니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네. 아니 그 후보가 있는 이후에 자리에는 정무수석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두운 시절이었잖아요. 사회화로도 터졌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 예전과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뭐 좀 불쾌한 일이 생기고 할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제가 특별히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를 잘못하거나 그럴 때 질책하실 때 이외에는 제3자에 관해서 그런 안 좋게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수석회의 하잖아요. 네.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 할 때 네. 그 대통령의 심기에 대해서 전달이 올 거 아닙니까? 김기춘 실장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수석회의에서는 네. 그런 그 내용들, 수석회의는 상당히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뭐 상당히 공식적입니다. 이런저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 예. 예? 이런저런 일이 나올 때 뭐가 오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그거 총대 맨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거 뭐 기강 잡아라 내지는 또 심지어는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항해라.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지금? 그 실장님께서는 아마 그 소관 그 수석실이나 이 소관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근데 심기에 관해서 우리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조수석에는 말씀하신 한테는 적은 그런 없습니다. 이야기도 없고 또 조수석과 정무수석 시절 증인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대화가 전혀 오간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뭐 남의 험담을 하거나 그런 말씀은 저한테는 예를 들면 뭐 정무수석으로서 당과 국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 안 노태강 해줬습니다. 체육국장 아시죠? 저는 스토리를 아시죠? 예,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결과를 아시죠? 지금 노태강 지금까지의 국장에 발언에 대해서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찍어가지고 자리 쫓겨난 분 아닙니까? 그 지금 장관 되고 난 뒤에 우리 노태강 국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죠? 좀 그래도 명예 회복할 수 다독거려보려고. 있는 방법을 예, 지금 예. 찾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한번 찍히면은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대통령 모욕하고 대통령 이렇게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계 왜 가만둬요? 하면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부 직원들 지금 아까 그 장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뭐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 예? 그분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오다 내려와가지고 이런 놈들 한 푼도 주지 마. 이런 놈들 혼내주 하여튼 안 갚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바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관료사에서 활동을 하고 해왔던 분들인데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구나 하는 걸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문화부 공직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미안함과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저는 현장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좀 해보세요. 현장에서 이런 그 일을 하게 된 직원들이 참 그동안에 겪었었을 이 제가 지금 마음의 시간이 부담과 굉장히 없습니다. 상처가 그런 걸 건 지금 느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있죠. 그게 아까 그 사과문에도 일부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저는요 조윤선 장관이 리스트를 봤다 안 봤다, 내가 주도했다 안 주도했다, 저 그건 관심 없어요. 이 정부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태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태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자,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보복 안갚음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제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맡은 분야, 특히 당과 국회 분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윤선 장관 저는 청해를 누리고 그렇게 좋은 공직을 오랫동안 있었으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야기를 나라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후회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제도 아니었었고. 자, 지금 거듭 이런 상황에 알았다라면 어떻게 조 장관 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이건 대통령께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게는 항상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잘한 일 못한 일에 대한 이런 그 평가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유진용 장관 잘 아시죠? 예, 그 내각에서도 같이 일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배우는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정무수석이었다. 유 장관의 직접적인 언급은 조윤선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문제다라는 발언을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을 하고 관여했다고 확신한다거나 확인했다는 발언은 유 장관께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한중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문을 잠깐 중단하고 잠시 안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장재원 의원님이 요청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청와대 노트 관련 이 박근찬 경찰청 경비국장은 오늘 행안위에 이렇게 소환 상임위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상당히 이분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문회 참고인으로 이렇게 좀 모시려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본인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소관 상임위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고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인데 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경찰청에 공식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찬 국장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장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경찰청에 참석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우리 특위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취해지는 즉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본 특위 청문회장으로 참고인으로 보내주시기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계속해서